네, 김우중법이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김우준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일시 귀국했습니다. 왜 온 걸까요? 추징금 관련해서 김우중 회장은 과연 입을 열까요? 김우중 미스테리를 비롯한 한 주간의 미스테리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김우중 미스테리 넘버원. 네. 김우중 회장은 정말로 명절만 추석만 보내러 귀국했을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16일 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제 입국을 했을 때 뭐 떠들썩했습니다. 실은 기획 입국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8년 1월에 특별 사면된 이후에 해마다 이런 설이나 이 추석 명절 때는 네.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방배동 아들 집에서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체류를 하고요. 네. 뭐 정기 검진도 받고 네. 이런 게 일상 관례여서 네. 오히려 김우중 전 대우그룹 이 회장 네. 측에서 막 놀란 거예요. 막 뉴스가 네. 너무 크게 나오니까. 아,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김우중 앞서도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제 네. 김우중법이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참 근데 시기가 이게 묘합니다. 시기가 묘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열흘을 네. 봅니다. 열흘. 열흘. 그러니까 열흘 동안은 이제 평상시 항상 오면 네. 이따가 뭐 이것저것 일하고 갔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16일 날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26일 그러니까 날 26일까지 네. 26일까지 이제 김우중 전 회장의 네. 행보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도 많은 신문 기자와 이제 기자들이 네. 접촉을 지금 설 명절 때도 이제 갔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네. 월요일부터 어떤 뉴스가 쏟아질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네. 핵심은 김우중 전 회장이 입을 열 것이다. 즉 네. 대우그룹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네.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이제 DJ 이제 이쪽 당하고 네. 어떤 일들을 혹시 언급하지 않겠느냐라는 아하. 이제 그런 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우중 회장 측근에서는 이번 귀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화면을 잠시 한번 볼까요? 네. 상례적으로 추석 새로 들어오신 건데 두세 달에 한 번씩 또 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하시는 스케줄이 있다고요. 보통 뭐 오시면 한 일주일 정도 뭐 계신 것 같은데. 네. 아,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았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다. 네.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네, 끝나는가? 26일까지 해서 그냥 또 출국했다라고 네. 하면 네. 실은 이제 뭐 그냥 뭐 네. 끝이 나는 거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과연 그래서 미스테리군요. 네. 네. 아, 미스테리 넘버 2. 네. 김우중 회장 귀국에 정치권이 개입을 했나?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음모론이자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제가 네. 처음에도 기획 입국설 얘기가 나왔던 게 이따가 오늘 뒤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네. 재판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현재 민주당의 이제 큰 축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전 이제 호남파인 이제 아, DJ DJ 계열. 개가 나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친노 네. 세력입니다. 근데 이쪽 계의 이제 핵심은 역시 박지원 전 박지원, 의원이라고 할 예. 수가 있고 이쪽 네. 계에는 이제 물론 뭐 뭐 한명숙 문재인 전 의원, 대통령 후보도 있지만 의원도 있지만 네. 한명숙 전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이 박지원 이제 관련한 이 얘기인데 네. 김우중 씨의 이제 대우그룹 망한 그때의 스토리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불화설. 불화설. 예, 네. DJ 정권과의 불화설이 가장 많아서 아하.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뭐 이런 뭐 비사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안 도와줘서 뭐 이렇게 네.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여기에서 왜 뭐 DJ 정부와 기획 입국설과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네. 그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실은 이제 대우그룹 망한 거에 관련해서는 뭐 하나의 정치적인 판단이었고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크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을 네.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인데 네. 그 후의 행보가 조금 묘했습니다. 네. 23조 원의 추징을 하고 뭐 네. 그렇게 한 그룹을 말아먹은 사람을 거의 풀어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있지 거의 않습니까? 활동을 네. 했었어요. 2006년까지는 뭐 예. 충분히 잡으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풀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대우그룹 로비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로비 자금이 이쪽으로 뭐 흘러들어갔고 이런 이제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네. 바로 여기에서 최근에 네. 한간에 돌고 있는 이 DJ 뭐 정치권이 개입해서 이참에 네. 불러들였다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미스터리의 핵심은 DJ 정부와의 악연인데 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참에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뿌리 뽑자. 호남계의 좌장을 아예
네.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김무중 회장이 네. 박지원 의원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런 박지원 의원을 뿌리 뽑자는 이야기가 이건 뭐 나옵니까? 전혀 음모론적이고 어떤 건 없지만 이제 이 비화에 따르면은 이제 당시 대우그룹 이제 로비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망한 이후에 네. 돈들이 들어갔었다. 집권 세력인 DJ 정부의 핵심 세력한테. 아하. 그러면서 그 돈들의 일부가 이미 호남계에 많이 퍼져 있었고 네. 결국은 김우중 씨가 입을 열면 당시 DJ 정부에 있었던 호남계 사람들의 누구누구의 명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 김우중 씨의 입이 지금 네. 아주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가 역시 또 박전 전 의원이었으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썰 말고 좀 명쾌하게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명쾌하게 파악은 결국 네. 또 검찰 얘기고 결국 이제 네. 김우중 씨의 입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했지만 26일까지 어떤 이 입을 열 것인가가 정말 초점입니다. 예. 김무중 회장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내용을 한다면, 한다면 예. 그것이 궁금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미스테리인데 거기까지가 뭐가 미스테리인가까지를 여기는 이제 얘기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그런 또 한계가. 그럼 사실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김무중 회장은 정말 억울합니까? 보시기 어떻습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먼저 이게 대우그룹이 왜 망했는가? 네.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네. 예. 세계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 과도하게 나갔고 해외 차입을 많이 했고 분식회계 했고 네. 부실 경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제 97년, 98 IMF가 오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떨어졌고 해외 금융기관에서는 대우그룹에게 빌려줬던 돈을 다 회수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망하게 됐는데 김우중 씨는 억울하다. 왜 억울하다고 하는가? 왜 억울하다고 왜 억울하다고 하는가? 네. 그 실은 당시를 돌아가 보면은 대우그룹도 문제였지만 네. 똑같이 현대그룹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이제 대우그룹, 현대그룹이 다 이제 망할 위기에 있는 거죠. 부채 비중도 비율도 비슷했고 뭐 이런 부실 경영도 비슷했고. 네. 그래서 그런데 결국- 왜 현대는 살아남고 대우만 망했습니까? DJ 정부가 현대는 지원해줬고요. 네. 구제금융과 다양한 유동성을 공급해줬고 네. 대우그룹은 그냥 놨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있었다. 김우중 씨가 억울하다고 한 얘기는. 김무중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도 충분히 도움을 받았으면 당시에 네. 얼마 정도 뭐 5조, 10조 정도의 정부 공적 자금 투입만 있었으면 네. 충분히 회상할 수가 있었었는데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유죠. 이번에 아무래도 또 김무중 추징법, 네. 전두환 추징법과 대꾸를 해서 이야기하는 김무중 추징법인데 네. 그 착복을 했습니까? 그 돈을? 그게 이제 억울하다는 거 추징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억울하다는 거 2. 네. 이제 23조 원이라는 돈이 추징금입니다. 네. 근데 그 23조 원의 추징금이 어떻게 된 거냐면 뭐 당시 네. 판결물도 보게 하면 네. 김우중 씨는 이거는 빚 갚으라고 한 게 아니다. 네. 하나의 징벌적 추징이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하.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추징금과 벌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하지만 네. 그때 당시를 돌아가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 급격하게 해외 경영을 나갔고 해외 금융기관에서 해외 법인들에 대해서 돈을 다 회수를 합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려요. 네. 그래서 본사에 있는 대우 돈을 가지고 이 문제가 펑크가 난 곳에 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 외환관리법에서 한국에 있는 국내 본사 돈으로 해외 법인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우중 씨하고 이제 이쪽에 이 핵심 경영 세력들이 네. 그냥 돈을 갖다가 아하. 보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법이다. 그러니까 해외 그 외환관리법 위반과 분식회계 뭐 이런 것들의 외환관리법 위반은 인정한다. 네. 그러나 그 돈은 우리가 착복한 게 아니다. 착복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추징을 법인도 하느냐? 빚 갚은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 추징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죠. 착복이 돼야 사적으로 되는데. 이용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착복한 것도 아닌데 왜 23조 원이나 네. 왜 추징금이 되느냐 네. 뭐 이 이야기인데 왜 바로 이제 앞서 23조 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23조 원이라는 얘기가 김우중 네. 씨 측에서는 착복이 아니라 당시에 여기 이제 온 세계 경영이라고 그래서 법인들을 펼쳐놨습니다. 네. 근데 IMF가 터지면서 다 자금 압박이 다 오는 거예요. 네. 다 돈 달라. 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본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여기 찔끔 막는 데 사용을 했다. 네. 그랬는데 본사에서 돈이 나갈 때 어디에도 신고를 안 했거든요. 예,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이 2조
2,200억이었는데 2,200억. 갚았고 이제 1,800 남았고 그래서 이제 갚았다고 하는 그 거죠. 100배가 넘는군요. 더 재미난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네, 총 미납 추징금이 25조 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18조 원이 김우중 씨고 나머지 대우그룹 관련 임원 5명까지 합친 이 대우그룹 관련한 추징금이 네. 23조 원. 지금까지 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그 판결이 내린 금액이 25조 원이 25조 원인데 현재 22조 원이군요. 23조 원이 대우 관련. 3조 원이군요. 네. 880억 원을 이것도 뭐 냈다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이제 작년에 이 페이퍼 컴퍼니, 조세 네. 피난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또 한 번 이제 속된 말로 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갚게 된 거죠. 궁금한 것은 네. 과연 김우중 회장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23조 원을 낼 수 있을까? 네. 김우중 회장의 남은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뭐 정말로 핵심은 미스터리의 핵심인데 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600억 설입니다. 네. 아들의 김선용 씨가 네. 베트남 골프장이 있는데 그 네. 가치가 600억 600억 정도 있다. 한다. 근데 네.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아요. 600억을 막상 네. 이제 뭐 공매를 치면은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아들 재산, 아버지 재산은 분명히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르고요. 쉽게 이제 또 대우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소위 말한 97년, 98년에 사건 터지기 전에 네. 정식적으로 증여를 했던 아하. 재산이다. 그러면 추징을 그러니까 못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추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밝혀야 된다는 거고. 아도니스 골프장이라고 이것도 저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포천에 있는 건데 예. 원래 부인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의자 씨의 예. 이거 역시도 그래서 다 증여세를 내고 적법한 증여를 걸친 재산이기 네. 때문에 아하, 이것도 이게 언급되는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넌센스군요. 법정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재산이군요. 예. 다른 사람 재산이군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하이마트입니다. 하이마트. 하이마트. 지금은 롯데가 인수를 했죠. 유진그룹이. 유진그룹이 인수를 하고 다시 갔죠. 예, 예. 또 건너 갔는데 네. 이 선종구 전 회장이 선종구 씨가 대우랑 무슨 관계야 하는데 네. 대우맨입니다. 대우맨이죠. 네, 네. 대우맨이었었고 네. 제가 잠깐 하이마트와 대우그룹의 연관을 하면 이 지금 세간에 도는 얘기와 어느 정도 검찰 수사까지 된 얘기는 당시 김우중 씨의 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차명으로. 차명을 이제 선종구 전 회장이 가져갔다.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차명 재산이니까 가져갔고 그걸 가지고 네. 하이마트를 세워서 네. 상장을 해서 뭐 14%한 거의 2천억, 3천억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과연 이렇게 되니까 검찰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하이마트의 그 정도의 지분은 김우중 씨 거니까 실소유주는 김우중 것인데 빼와도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미 앞서도 말했지만 벌써 주인이 하이마트의 주인은 몇 번을 바뀌었고 네. 그 전에 상장도 했고 또 이미 이게 과연 이 김우중 씨의 전 지분을 정말 가로채기를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도 조차도 쉽지 네. 않군요. 네. 그러나 아마 이번에 김우중법이 입법 예고되고 통과가 된다면 네. 하이마트에 대한 수사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아하. 예. 야, 뭐 그럼 지금 세간에서 선종구 씨가 빼돌렸다는 김우중 씨의 지분 수사부터 아마 네.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김우중 회장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말할 수가 있죠.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왜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네. 미스터리입니다. 아이고. 김우중 이번에 네. 김우중법으로 환수가 법이 제정되면 환수가 가능합니까? 전두환 추징법은 자식들 뭐 검찰에 부르고 네. 뭐 처남입니까? 처남도 부르고 해서 네. 상당히 법적으로 압박을 해서 뭐 마지못해서인지 네. 뭐 자기 뜻에 의해서인지 아무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김무중법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전두환법이 있고 김우중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아까 말한 미납 추징금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두환법은 고위 공직자 및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사돈의 팔촌 다 뒤지겠다. 네. 우리나라 연좌제가 있고 인권이 있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뒤지기 네. 시작해가지고 된 거고요. 그런데 김무중 회장은 고위공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김우중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야 꼭 고위 공직자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네. 막대한 나라 돈을 떼먹었으면 민간인 역시도 다 뒤져라. 아, 계좌를. 이거보다 그게 이제 김우중법입니다. 한 발 더 나갔군요. 더 나간 이제 김우중법. 네. 그러니까 전두환법 플러스 김우중법이 되면 이제 네. 뭐 나라 돈 띄어먹은 경우에는 못합니다. 이제는 뭐 다 자식 네. 뭐 다 열어야 돼요 계좌를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무중, 전두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 모든 그 국민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김우중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냐면 전두환법은 실은
네. 그 효과와 이 타겟 대상이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거 네. 한 명을 위한 법이지만 네. 김우중법이 통과됐을 땐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 기업인들 공적 자금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다 먹고 그냥 먹튀한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요즘에 최근 언급되는 게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중법이 통과되면 김우중 네. 씨의 23조 원을 회수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네. 그 뒤 2등, 네. 3등, 4등, 5등 뭐 예. 1,000억, 2,000억, 800억, 900억 여기를 다 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네. 23조에 비해서는 적게 보이지만 예. 3억, 10억, 10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700억, 800억, 1000억 큰 네.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 조 단위에서 이렇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우중법이 통과되면 그 뒷사람들이 아주 네. 지금 떨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 그것은 전두환법도 위원회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 위원회 소지가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정상 네. 아니 막 수천억 받아 먹고 그걸 애들한테 막 사주고 미국에 집 사주고 네. 당연히 뻔하면은 가서 빨리 계좌 열어가지고 다 그거 뺏어 와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법으로 네. 통과가 되면 네. 과거. 쭉쭉쭉 왔다가 네. 나중에 우리 김광현 앵커나 저 역시도 네. 제 아들 아들 계좌를 무조건 뒤질 수 있는 이 합법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저는 착복한 게 없습니다. 없지만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게 네. 하나의 큰 틀에 보면 그래서 네. 법이 무서운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형법 불소급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결국 형법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역시도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결국 인권과 이 싸움에 부닥치는 건데 그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많이 음모론적으로 지금 네. 공격을 받고 있다고 네. 할까요? 위험에 처하고 있어요. 네. 모든 걸 다 정보로 푼다. 알겠습니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김우중법을 통과시켜야 통과시켜야 역설적으로, 된다? 예. 딜 같은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통과를 시켜야 오히려 더 박근혜 정부가 떳떳하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법도 통과시켰고, 예. 형법 불소급이라고 하는 네. 그 위헌 위헌 소지를 소지가 컸지만, 무릅쓰고 네. 했으니까 네. 김우중법도 해라. 네. 오. 그래야만 적어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 세간에 떠도는 이런 썰들. 알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 이야기하려면 김무중과 대우는 왜 망했나 네. 한 3박 4일 이야기해야 됩니다. 책을 한 10권 써야 돼요. 리포트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 경영입니다. 대우의 세계 경영.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최고였습니다. 대우를 그렇습니다. 본받자 대우가 네. 해외에 다 나갔으니까요. 네. 근데 앞서 말했듯이 97, 98에 아시아 전체에 네. 외환위기가 닥쳐왔고요. 네. 그때 자금 압박에 시달렸고요. 알겠습니다. 못 바꿨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안 도와줬고요. 네. 네. 현대는 도와줬는데 대우는 안 도와준 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넘기시고 제가 네. 한마디 더 하면은 네. 그 당시에 이제 덩치 큰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있고 대우그룹이 있는데 네. 왜 DJ 정부에서 현대그룹은 도와주고 이 대우그룹은 안 도와줬느냐. 도와줬냐. 여기에 대한 비판은 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시에 경제 관료들 이현재 네. 부총리들의 하나의 정치적 판단이고 경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 건덕지가 없지만 네, 그 후에 판단이다. 네. 대우그룹을 망하게 됐고 김우중 전 회장이 그렇게 책임을 물었으면 네. 당장에 잡아들였어야죠. 네. 그걸 2003년, 4년, 5년, 6년까지 끌면서 대우그룹 로비라는 또 다른 정치권의 하나의 큰 아하. 음모를 남겨둔 채 이걸 질질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김무중 회장의 다시 돌아가는 출국 날짜와 네. 어떤 발언을 할지 안 할지 당장 하면 내일부터. 네. 어떤 말씀을 할지 네. 이것이 어느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지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네.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라는 요 한 문장만 나와도 네, 발칵 뒤집어지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핵폭탄이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미스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순수가 반미주의자들은 자식들은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식들은 왜 미국으로 반미인데 네. 미국으로 보내나? 네. 자식만큼은 잘 되라고? 네. 아니면 미국을 알아야 미국을 부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네. 뭐 어떤 겁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겠지만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죠. 네. 이석기 의원의 그 트위터를 네. 보니까 지금 아들이 22살, 20대인데 네. 미국에 유학 중입니다.
네. 그 대화를 했는데 네. 네. 뭐 500달러 붙여줘, 그러니까 뭐 붙였다라든가 뭐 달러 가서 필요해, 주체사상 열심히 공부해라. 미국 가서 주체사상 공부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동아일보 주체사상 공부하려면 북한에 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오늘의 이제 미스테리인 거죠. 가려면 네. 이제 기비성 종합대학으로 가서 네.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데 네. 왜 미국으로 보냈을까? 왜 그럴까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 불텐가? 반미주의자다. 이 미국 그래도- 싫다라고 하면 미국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뭐 배우러 보냈다라는 네. 얘기가 되겠고. 아니면 안 그래도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해야지 잘 나갈 수 있다. 네. 뭐 그런 이석기 말고도 또 다른 그 과거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식 일은 네. 내 소관이 아니요. 내 소관이 아니요. 내 소관이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예로 여러분들 정말 뜨거웠던데 2005년 당시였었죠. 그렇습니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네. 이제 뭐 반미주의자였었고 네. 어록이 많았습니다. 네. 6.25는 내전이었다라는 네. 얘기도 네. 하셨고 왜 반일은 되는데 반미 얘기하면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형을 받았죠. 네.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두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큰 아들은 수재여서 뭐 외국 미국 대학의 로스쿨가 네. 나와서 미국 로펌에서 일을 했고 네. 뭐 거기까지는 실은 괜찮았어요. 네. 근데 둘째가 카투사를 복무를 네. 하면서 네. 완전히 그때 당시 여론이 뒤집어졌었죠. 뭐 그렇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싫고 미국을 비판하고 하는 사람이 네. 어떻게 아들을 카투사를 보내가지고 미국 군을 되게 미국에 대한 하느냐. 정보를 빼오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네. 근데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태가. 네.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그 노무현 씨 당시에 정현주 전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두 아들이 시민권자 그 논란을 가지고 또 치열했었었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도 반미면 어때 했는데 아들 사위가 다 미국에서 뭐 로스쿨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 정동영 씨도 또 다시 가했고요. 네. 예. 뭐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역시도 아들이 네. 뭐 특목고 폐지, 뭐 고등학교 이런 거 안 되지만 또 외고를 하고요. 아니, 예. 본인 교육감은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외쳐놓고 정작 아들은 또 특목고 자사고 보내고 하고 현역 국회의원들 다 뒤지면은요, 뭐 교육 관련해서 이런 비판 저런 비판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아이들은 다 미국에 있거나 뭐 미국 시민권자거나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면은 애가 좀 이 뭐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해서 뭐 왕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 이제 이런 식의 변명 아니, 아니 보내는 핑계를- 것은 좋은데 네. 자기 행동에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네. 옛날에 그걸 네. 가지고 치열하게 논리를 했어요. 이게 네. 아버지 부모의 일이고 네. 또 자식은 자식의 판단인데 예. 왜 간섭하냐 마냐 뭐 이런 거죠. 아니 자기 자식은 간섭 못하면서 다른 자식들은 간섭할 수 있나요? 이제 그게 이제 한국적 정서라는 얘기인데 예. 그 결론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말 치열하고 투철하고 네. 하다면 자신이 있다면 네. 여기까지 안 와야죠. 자기 자식까지는.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자식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이 뭐 네. 딴 얘기야. 예. 뭐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지. 예. 자유주의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빙성, 그 사람의 네. 주장이 떨어지는 건 사실 좀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율배반적이다. 이율배반적이다. 이게 달 수- 위선적인 심하고 네. 이율배반적이다. 이율배반적까지.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이슈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한명숙 미스테리, 굉장한 전 총리. 미스테리입니다. 예. 예. 한명숙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네. 물경, 네. 대한민국의 제2인자. 1심에서는 뇌물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무죄. 무죄. 2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예, 유죄. 예. 왜 이렇게 법원에서 나는 좀 헷갈립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래요. 이게 또 앞서도 말했지만 이 재판 결과 나오면서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정보 정치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가 네. 이 김우중 씨 들어오고 한명숙 총리의 유죄가 선고가 되니까 네. 민주당 죽이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피를 말리느냐 이런 비난이 굉장히 큰데 일단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네. 무죄 아니었어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일단 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관련해서 이 네. 정치자금 수수한 거는 완전히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거는 네. 사실 무근이 무죄. 무죄다. 네. 이번 건은 이제 한신공영 한모 씨. 네, 한모 씨한테 받은 한신공영 전 대표한테 받은 돈 9억 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1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무죄. 예. 이 무죄의 핵심 근거는 네. 이 한 대표가 진술이 매번 엇갈려요.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고요. 이 돈 준 장소도 뭐 길거리에서 줬다라고 해서 어디 방에서 줬다. 그런데 이제 형법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신뢰성이 아주 급감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2심은 뭐가 달라졌나?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사실이 추가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팩트는 그대로였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은 지금 민주당과 여기서도 반발을 하는 게 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해석만 가지고 네, 어떻게. 유죄를 때렸다라고 하는 건데 핵심은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한명수 전 총리의 동생이 네. 전세 자금을 관련해서 이제 돈을 이제 아하. 전세를 내면서 돈을 썼는데 그 중에 1억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 1억짜리 수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한신공용의 아하. 이 한모 대표를 통해서 나온 거다. 음흠. 근데 그 똑같은 팩트는 1심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그때 그 돈은 한명수 전 총리의 비서관이 빌려가지고 어렵다고 하니까 넘겨줬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2심에서는 그거를 그럴 수가 없다. 아하. 무슨 1억의 이름도 아니고 당연히 한명수 전 총리가 받아서 네. 자기 동생한테 준 걸 것이다라고 이 아하.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이 재판, 유죄 판결이 난 날짜가, 네. 김한길 현 민주당 대표와,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황우여 대표와 대표의 3자 회담이, 예. 3자 회동이 있던 날, 네. 이 판결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예. 좀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굉장히 아닌가. 압박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법원하고, 뭐 정치권하고 예. 무슨 서로 소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 업무가 정확하다면 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재판 날짜- 없다라는 건 이제 감히 제가 근데 대한민국의 재판 날짜는 미리 잡히는 거 아닌가요? 미리 잡히기도 하지만 네. 변경도 굉장히 자주 됩니다. 네. 당일날 와서 연기가 된다거나 네.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네. 비근하면 우리가 흔히 많은 얘기가 삼성 뭐 관련한 재판들은 항상 네. 연휴 시작 첫날에 나온다거나 그런 얘기가 그게 나오잖아요. 진짜입니까? 예. 그게 지금 뭐 최태원 회장 관련한 것도 지금 아직도 확실하게 잡히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선거 공판 일자가 네.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오해 소지가 남죠. 아, 그것은 재판부, 우리나라 법원을 좀 모독하는 발언 아닙니까? 모독하는 발언이어서 제가 감히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나 네. 바뀌는 게 사실이다. 네. 예, 하루 바뀌는 전날에도 것도- 바뀌고. 예. 바뀌는 것은 괜찮지만 또 네. 어떤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 바꾼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재판부는 신성합니다. 네. 믿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리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재판부의 최종 시민 3심 네. 대부분의 판결은 1심 무죄, 예. 2심 유죄인데 3심 최종심인데 예. 대부분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까? 제가 감히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2년형이 네. 나왔습니다. 네. 2년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 3심에서도 유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원 주변에서 이야기군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 법이 대법원은요, 네. 이 사실심,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막 받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법률 집행이 적당했냐 아니냐는 법률심을 판결하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 현재 그대로 간다면 예 유죄 2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번 주도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을 명쾌하게 풀어주신 부분도 있고 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헷갈리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 더 헷갈리는 부분은요, 제가 이제 남겨둔 겁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알겠습니다. 풀리니까. 네. 다음 주에 나와서 또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